자, 오늘은 이론 이야기 중에서 9장 에폭사이드 이야기하고 뒤에 크라운이서 이야기로 알코올 단에서 나왔던, 그리고 이서 단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먼저 여기 잠깐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서의 반응 중에서 알코올하고 또 다른 경향성을 보였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이탈기를 갖고 있는 이서가 있는데 알코올에다가 반응했던 것처럼 더 강산을 반응시켰을 때 여기에 형식자나 플러스를 갖는 화학종이 생깁니다. 이름이 알코올에 생겼던 옥소늄과 동일한 이름을 가져요. 그러니까 옥소늄의 정의 자체가 산소 원자에 플러스를 갖는데 H가 3개면 하이드로늄. 그런데 지금은 R이 하나 이상 결합을 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가 다 묶어서 옥소늄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좋은 이탈기를 갖는데 그 좋은 이탈기가 이렇게 봐도 좋은 이탈기고 이쪽으로 봐도 좋은 이탈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질 수 있는 결합이 두 종류가 생긴 건데 하나는 왼쪽의 CO 결합, 다른 하나는 오른쪽의 CO 결합. 이렇게 되면 에탄올이 이탈기가 되느냐 아니면 페놀이 이탈기가 되느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실험 결과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이야기가 이 알파탄소 2자리를 관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벤질이거나 알릴이거나 3차 탄소 양이온을 가지면 이 반응의 특징은 SN1이 SN2보다 빠르다였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SN2가 빠른 거, SN2가 빠른 걸로. SN1 빠른 경우가 3가지로 제한적이니까 SN1 빠른 제한적인 3가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정리했던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SN1 fast, 기타 나머지는 SN2 fast. 그래서 살펴보면 이 자리가 알릴도 아니고 벤질도 아니고 3차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반응은 SN2가 fast가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탄소 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SN2로 반응을 하다 보면 이 자리를 공격할 때는 반응이 돼요. 근데 이 자리를 공격하는 거는 여기 설명해 놓은 것처럼 알파탄소 혼성이 sp2이기 때문에 SN2는 물론 SN1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생성물이 뭐냐? 에탄올 더하기 브로모벤젠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공격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공격이 일어나서 생성물은 페놀 더하기 브로모 에테인이 된다. 에틸 브로마이드가 된다. 이게 기출문제로도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서의 반응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 작용기에 비해서 이서는 굉장히 반응성이 떨어져서 시험 문제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그 제한적인 반응 중에서 시험 문제가 유일하게 나왔던 내용이 여기니까 이서의 HX를 이용한 반응 이야기를 좀 결과론적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좀 특별한 이서를 좀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에폭사이드. 삼각형의 이서고요.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이유는 한 가지. 반응물 자체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게 아니라 고리무리 때문에. 고리무리로 인하여 반응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므로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건들면 터지는 겁니다. 그냥 고리무리를 해소해야 하니까.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반응성이 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온도가요 무려 10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잘 감을 좀 잡을게. 그럼 25도씨는 반응성이 좀 느리겠죠. 반응 속도가 100도일 때 반응 속도가 빠르다면 25일 때 느릴 거예요. 0도씨면 더 느릴 거고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잘하면 에폭사이드의 반응도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성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폭사이드 자체가 반응성이 큰 건 사실이지만 제어 못할 정도로 반응성이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서 그걸 느껴보라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는 이 반응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부분 살펴볼 에폭사이드 반응에서 이 부분이 핵심인데 조건이 달라요. 같은 에폭사이드 반응물을 쓰는데 하나는 결론이 염기성 조건이고 하나는 결론이 산성 조건입니다. 근데 이 염기성과 산성 조건에서 똑같이 뭐를 만들었느냐? 에폭사이드 한쪽에는 알코올을 갖게 하고 한쪽에는 메탄올이 결합해서 이서 작용기가 결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물 안의 작용기는 알코올과 이서로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관계냐면 위치가 달라요. 작용기의 위치가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는 3차 알코올 자리고요. 여기는 1차 알코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은 당연히 뭐냐? 구조이성질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반응물로부터 내가 어떠한 반응 조건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8장에서 얘기했던 위치 선택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치 선택적 치환 반응이고요. 위치 선택적 고리 열림 반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건 위치 선택성의 개념을 배웠잖아. 그리고 위치 선택적 제거 반응으로 세이제프, 안티 세이제프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거 반응이 아니라 6장에서 배운 범위대로 보면은 치환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의 결과로 보게 되면 고리였던 반응물이 사슬로 바뀌었어요. 이걸 영어로는 링 오프닝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고리 열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좀 다르게 해서 이 반응을 얘기를 해보면 위치 선택적 치환 반응이 되는 거고 조건에 따라서 위치 선택적 고리 열림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로 자주 등장을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변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를 신경 써야 되냐? 이 반응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반응 조건이 염기성일 때 누가 많이 생기느냐? 둘 중에 산성 조건일 때는 누가 많이 생기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염기성 조건입니다. 결론은 여기 있어요. 염기성 용액 조건은 핵심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입체물이에요. 그래서 뭐냐? SN2가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용매고요. 하나는 용질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용매, 여기가 용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유기화학적으로는 여기가 유기화학 용매 이 두 개가 반응물, 반응 조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앞에 SN2 할 때 ROH와 RO-를 쓸 때는 두 개가 짝산 짝염기 관계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뭘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하냐면 사실은 얘가 여기에 친액체로 공격을 하기 전에 더 빨리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용매와 H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H를 받아가면 다시 H2O가 되고 뺏긴 애는 OH-가 되고 일종의 야구로 얘기하면 투수는 공을 다시 던져야 하는 파울 타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건을 조절을 하는 거죠. 내가 조건을 조절해서 이 둘의 반응이 워낙 빠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네들의 반응으로는 전체 반응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매 하나 선정하고도 잘 보셔야 돼. SN2에서도 그랬고 E2에서도 그랬지만 보통 그룹 1은 그 그룹 1을 반응시킬 때 특히 OR-OH-를 반응시킬 때는 거기에 용매를 좀 조심해서 선택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 산염기 반응을 고려해줘야 하니까. 두 번째는 공격 위치예요. 생성물을 봤더니 요런 애가 생깁니다. 근데 이 생성물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할 점은 어디냐면 다른 자리가 아니라 에스터리스크예요. 여기 에스터리스크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방사성 동위원소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산소는 여기가 16인데 특별하게 여기다가 18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로 라벨을 붙여놓은 거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 이 자리를 공격해서 왼쪽을 공격해서 여기가 끊어진다면 그러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이 됐을 때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 자리는 1차 알코올이 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공격했다면 여기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끊어질 것이고 오른쪽이 끊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O-가 생기는데 그게 3차 알코올이 될 자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자리가 3차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3차 알코올 쪽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 이 반응은 SN2로 진행이 되고 친액체가 에폭사이드 탄소를 공격할 때는 입체무리가 작은 탄소를 공격하는구나.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에폭사이드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잠깐 보시죠. 에폭사이드 구조를 잘 보시면 CO 결합을 두 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살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델타 플러스 자리가 두 자리라는 점.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여기가 케이스 1, 여기가 케이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차이는 뭐냐? 케이스 2의 공격은 왼쪽 CO 결합을 이탈기로 쓰는 거고 케이스 1은 오른쪽 CO 결합을 이탈기로 쓰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둘의 비교인데 여기를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 애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OH-를 반응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NU-를. 그러면 여기도 케이스가 두 개입니다. CO 결합이 두 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델타 플러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케이스 1, 이렇게 케이스 2로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돼요. 안 된다. 왜 그럴까? 위쪽은 되는데 아래쪽이 안 되는 이유. 기본적으로 위든 아래든 O-가 이탈게 되는 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O-가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도 NU가 갖고 있던 전자를 탄소에 전달하면서 O-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반응물 에너지가 높아요. 여기는 반응물 에너지가 되게 낮아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도표로 이 반응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는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가 여기고요. 다른 하나는 반응물 에너지 상태가 그 아래입니다. 여기가 누구냐? 에폭사이드고요. 여기가 누구냐? 일반적인 이서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생성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성물로 가는 거예요. 속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림 다시 그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노란색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활성 에너지가 매우 작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폭사이드의 반응을 유기화학 반응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들은 여기서 용어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의 에너지 차이가 결국 뭐겠어요? 고리물이에요. 요만큼. 결국 이게 고리물이다. 고리물이 차이가 반응성 차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나쁜 이탈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이탈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친전자성 탄소는 두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바로 여기가 그 원인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폭사이드의 기본 반응 얘기를 생각한다면 다시 방금 전 얘기로 돌아와서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 근데 지금 설명이 뭐였냐? 이 반응은 염기성 조건이고 염기성 용액 조건에서는 SN2 메커니즘을 따라간다. 이게 실험 결과예요. 결국 입체무리가 작은 탄소 쪽을 빠르게 공격해서 고리열린 반응을 하고 치환 반응을 하는데 나쁜 이탈기를 갖지만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추진력인데 이 반응의 추진력은 고리무리 해소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요. ring strain release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고리무리 해소.
그게 전체 반응의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두 개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인데 두 분자가 한 분자가 돼요. 두 분자가 한 분자 되는 건 엔트로피적으로는 불리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올릴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O-가 갖고 있던 전자를 O-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연력학적으로도 안정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내려가서 전체 반응이 진행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리무리가 컸던 화합물이 고리무리가 작은 화합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덕분에 K가 1보다 커지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물의 역할은 하나가 또 있어요. 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산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O-H+를 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양쪽 자리에다 전부 다 OH를 만드는데,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이 반응은 염기 촉매 반응입니다. OH-가 소모됐다가 재생산되고 다시 제일 앞쪽으로 리사이클링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촉매다. 이론적으로 이 반응은 OH-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00개, 이거 1개만 있어도 1개가 사라진 뒤에 다시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로는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의 역할, OH-의 촉매 역할, 그 다음에 위치 선택성,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에폭사이드를 이용한 반응의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내용인데, 나중에 13장에서 공부할 화합물로 유기금속 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관련해서는 13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속 탄소 결합을 갖고 있는데, 금속 탄소 결합 중에서 당연히 비금속인 탄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금속과 탄소 사이의 전자 분포가 탄소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속은 전자를 싫어하고 플러스 전하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가 Mg2+, Li+, Cu, Li가 붙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여기가 플러스 전하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얘네들이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얘네들은 유기금속 시약으로 특징이 있어요. R-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pK를 공부할 때 RH의 pK를 3개로 배웠잖아. 하나는 50, 하나는 44, 하나는 25.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게 R-인데 pK가 대략 얼마짜리냐면 50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p3 탄소 H가 있었고요. sp3 탄소 H가 떨어졌는데 여기 대신에 누가 붙었어요? R-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그게 금속과 결합한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돼. 그러니까 R-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건데 여기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할 건 이런 화학종들이 뭘로 쓰일 수 있느냐? 친액체로 쓰일 수 있다. and 위에서처럼 에폭사이드가 있는데 한쪽은 입체무리가 작고 한쪽은 입체무리가 큰 자리이므로 공격 속도를 비교해야 한다. 어디가 빠르다? 입체무리가 작은 쪽이 빠르다. R-는 이 상황에서 눈 달린 것처럼 왼쪽 CU 결합을 끊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표현을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7장이 이해가 돼야 돼. fast. 7장이 이해가 돼야 돼. slow.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생성물을 결정하는 요인은 빠르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분이 되십니까? 만약에 여기를 여기가 공격받을 때 생기는 생성물과 여기가 공격받을 때 생기는 생성물은
하나는 2차 알코올이고 다른 하나도 2차 알코올이에요. 근데 그 두 2차 알코올 중에서 누가 안정한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결정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속도를 이용하면 주생성물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성물의 안정도가 주생성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경우 있죠. 그 경우를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전체 유기반응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뭐를 붙여줘야 하냐면 빠르기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쯤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 아하, 빠르면서 안정한 생성물, 빠르면서 불안정한 생성물, 느리면서 안정한 생성물, 느리면서 불안정한 생성물. 그리고 정리 몇 번 해드렸죠? 그 중에 빠르면서 안정한 생성물이 대부분이고 느리면서 불안정한 생성물은 거의 없고 나머지 두 개가 조금 분포한다. 안정하면서 빠른 거, 빠르면서 안정한 것과 느리면서 불안정한 것. 요것들이 생성물이 겹친 조금 다른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안정하면서 빠른 생성물이 주생성물인데 이거를 안정 불안정으로 주생성물을 따져버리면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기 이야기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요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해하냐? 여기 보세요. 왜 느리고 왜 빠르냐는 거죠. 여길 공격하면 느리다니까요. 이유는 전이 상태에서 입체물이가 올라가니까. 여길 공격하면 빨라진다니까요. 왜? 전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내려가니까. 그거를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7장에 설명한 거고 그 7장 내용을 9장에 응용한 거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9장은 7장, 8장의 복습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액 조건을 산성용액 조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딱 눈치가 나와요. 산성용액 조건이라고 하니까 반응 조건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냐면 H+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공급원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HX 또는 뭐 H2SO4 또는 뭐 H3PO4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pK가 10 이하짜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pK 15, 16은 잘 안 씁니다. 그건 산으로 안 보고요. 보통 이 조건에서 산으로 보는 애들은 전부 다 유교학적 강산이면서 일반화학적 강산들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아세트산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12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pK 12 이하 산의 대표로 이런 애들을 많이 쓴다. 강산 조건입니다, 보통.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게 먼저 일어납니다. 산염기 반응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도 OH-가 친액체로 직접 공격한다? 아니요. 그거보다 빠른 반응이 있어요. H를 주고받는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기서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이 반응 기억나십니까? 유기화학을 조금 배우면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기화학을 아예 안 배운 분들은 차라리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예 안 배운 분들은. 근데 유기화학을 조금 배우잖아? 그럼 왼쪽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왼쪽은 뭐가 눈에 보이냐면 SN2가 눈에 보이거든. 유기화학을 아예 안 배웠으면 SN2를 모르잖아. 모르면 당연히 산염기 반응을 한다고요. 시도를 한다고. 근데 유기화학을 어설프게 하니까 이쪽으로 쉽게 못 오는 거예요. 이유는 난 SN2를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탈기에 좋은 것이 빠져나가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속도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이 반응은 마찬가지야.
SN2 속도보다도 누가 빠른 거예요? 산염기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 분자의 SN2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형 에스터부터 오각형이 있어, 심지어 삼각형이 있어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9장의 끝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한 번은 염기성 조건이었고 다른 한 번은 산성 조건인데 얘기의 틀은 같아요. 결국 Br-가 나중에 친액체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산염기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 생기냐? 여기처럼 옥소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옥소늄하고 여기 옥소늄의 차이는 뭐냐? 고리무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서의 옥소늄은 고리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폭사이드의 옥소늄은 고리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그림이 있어요. 일명 제가 말하는 찌그러진 삼각형. 그러니까 흔히들 이 반응들을 교재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 결합과 이 결합을 동일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해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무슨 일인지 한번,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옥소늄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을 정삼각형처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각을 해보든가. 이등변이라고 합시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 있는데 이 이등변 삼각형이 H를 붙이는 순간 여전히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H가 붙는 순간 산소에서 전자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기음성도 집안의 차남으로 전기음성도가 3.5나 되는 매우 큰 전기음성도를 갖는 원자야. 그런데 H까지 옮겨 붙어가지고 전자 부족을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니네 나한테 전자를 좀 줘야겠어. 일종의 삥을 뜯는 거지. 전자 삥을 뜯는 겁니다. 왜냐하면 H가 붙는 순간 구조가 불안정해졌거든. 그걸 안정화시키려면 어디선가 전자를 털어야 돼요. 전자 삥을 뜯어와야 하는데 이게 전자 삥을 뜯은 그림입니다. 어디서 뜯어왔느냐? 위쪽 CO 결합에서 전자를 뺏어온 거예요. 덕분에 결합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지만 구조는 유지해줘야 하니까 옥소늄 구조는 유지를 해주고 싶으니까 전자를 뺏어오면서 구조를 유지한 상태이므로 여기에 부분 양전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 양전하가 밑에 그림하고 비슷하게 비교해보면 여기서 삥을 뜯었을 때는 부분 양전하가 3차인데 여기서 삥을 뜯게 되면 부분 양전하가 2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부분 양전하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안정한 그림입니까? 위쪽. 위쪽이 안정하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건 흡열 반응이에요. 맞죠? 그러면 흡열 반응의 속도는 누가 결정해요? 생성물의 안정도가 결정을 해요. 누가 안정해요? 위쪽. 그럼 반응 속도는 위에가 더 빠른 거예요. 바로 하몬드 가설이죠. 옥소늄 중간체가 전자 삥을 뜯어오는데 이렇게 뜯어오느냐, 이렇게 뜯어오느냐. 그러면은 생성물인데, 첫 번째 단계의 생성물인데 그 생성물 중에 누가 안정한 거야? 위쪽이 더 안정. 속도는 더 빠름. 속도가 더 느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역시 또 속도예요. 속도로 여기가 빠른 생성물이란 뜻입니다. 주생성물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생성물이 안정해서 주생성물이냐? No. 그럼 뭔데? 빨라서 주생성물. 빨라서 주생성물이지 결코 밑에 거보다 안정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됐죠? 두 번째, 이 반응의 특징이 또 있는데 여기 한번 용어를 잠깐 보세요. 용어가 뜬금없이 이상한 용어가 붙었어요. 유사란 말이 앞에 붙었습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SN2 lik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저 like는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스무리 뭐 이런 뜻입니다. 왜 SN2하고 유사하다고 했는지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째는 이 반응은 SN2로 해석을 해야 생성물이 설명이 돼요. 왜 그런지 입체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입체학 관점에서 이 반응은 분명히 이게 뭐여야 하냐? 백사이드 어택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된 그림인데 CO 결합이 여기가 공격을 받으면서 이 결합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 브롬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육각형이 실선이고 뒤에 브롬이 붙어 있다는 뜻이고 메틸은 같은 평면을 유지하다가 앞쪽으로 튀어나온 그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하게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반응이 만약 SN1으로 진행이 됐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가 결합이 아예 없어요. 그럼 OH는 앞에, 그 다음 여기가 뭐였어요? 탄소 양이온. 그러면 sp2 오비탈을 가고 있으니까 브롬은 앞뒤로. 맞아요? 그러면 생성물이 여기서 몇 개 생길 가능성이 있냐면 부분 입체의 성체로 2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왼쪽, 다른 하나는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생성물이 돼야 하는데 왼쪽이 주생성물이 되는 이유를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SN1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거의 1대1로 섞일 거니까. 여기 P오비탈에서 위아래로 붙을 거니까요. 물론 입체물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겠지만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왼쪽 화합물이 많이 생긴다 라는 거는 이 반응이 적어도 SN1은 아니다. 관찰 안 됨. 따라서 SN1 아님.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SN2인데 SN2면 SN2지 뭐 유사는 왜 붙은 거야? 완벽한 SN2라고도 하기가 힘든 것이, 만약에 이 반응이 진짜 SN2였다면 또 뭘 따라가야 하냐면 입체무리를 따라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는 몇 차? 2차. 이 자리가 몇 차? 3차. 그러면 앞에 염기성 조건처럼 이 반응이 똑같이 반응했다면 입체무리 효과가 지배를 한다면 속도에, 그러면 입체무리가 작은 쪽을 공격했어야지. 맞죠? 그땐 또 여기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전형적인 누구의 특징이냐면 차수가 높은 쪽 부분 탄소 양이온 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가 일부 관여를 한 거예요. SN1은 탄소 양이온이 안정일수록 반응속도가 빠르잖아요. 그 효과가 일부 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기가 섞인 거예요. SN2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SN2라고 표현을 못하고 SN2 like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떤 교재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써요. 그러면은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 반응을 산성조건에서 에폭사이드 고리열림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입체화학 쪽을. 그런데 여기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 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2차와 3차 차이를. 위치 선택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체화학적 관점을 강조하면 이 용어를 선호하게 돼 있고, 위치 선택적 입장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 용어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수결은 아니지만 많은 책들이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많이 써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반응은 입체학적 관점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봐도 틀린 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왜 왼쪽으로도 맞고 왜 오른쪽으로도 맞는지. 그 다음에 대세는 왼쪽.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가 바뀌어요. 염기성 조건에서 뭐였죠? 입체장애, 입체무림. 염기성 조건은 뭐였죠? 부분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 그래서 메커니즘이 바뀌어요. 여기는 완벽한 SN2. 언제? 염기성 조건일 때. 여기는 유사 SN2. 그리고 위치화학을 SN2 조건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요렇게 비교하는 거는 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체 중에 하나가 주생성물이 됐어요. 다른 표현으로 위치 선택적 치환 반응입니다. 위치 선택적 고리열림 반응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런데 요렇게 비교하면 뭐예요? 입체 선택성이에요.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은 부분 입체 이성일체거든. 그 부분 입체 이성체 중에서 왼쪽이 많이 생긴다는 건 입체 선택적 반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위치 선택적 치환 반응, 이렇게 비교하면서 입체 선택적 치환 반응. 이 두 가지 얘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사람 이름은 없어요. 앞에 우리가 위치 선택적 제거 반응을 공부할 때는 사람 이름이 있었잖아요. 세이제프라고. 여기는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 이름은 없고 그냥 에폭사이드 고리열림이 이런 규칙성을 갖는다, 이런 경향성을 갖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시면 입체학적 관점인데 또 입체학적 관점에서 이 반응이 하나는 염기성 조건이고요. 그 염기성 조건에서도 그렇고 좀 이따 보게 될 산성 조건에서도 둘 다 생성물이 안티 첨가된 생성물이 나와요. 이유는 메커니즘 때문에 SN2건 유사 SN2건 탄소 양이온을 거치면 안 되거든. SN2는 당연히 안 되고 유사 SN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의 핵심은 탄소 양이온을 거치지 말아야 해요. 주생성물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이 반응도 당연히 탄소 양이온 거치지 마라. 왜? SN2니까. 그래서 에폭사이드 고리열림은 산조건이든 염기조건이든 탄소 양이온을 안 거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결국 SN2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친액체와 나온 이탈기는 항상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간 애가 위쪽이라면 들어간 애는 아래쪽. 나간 애가 위쪽이라면 들어간 애가 아래쪽. 이런 식이 돼야 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색칠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돼요.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여기다가 색칠을 해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결국 이 반응의 결과는 뭐냐면 염기성 조건인데 염기성 조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SN2고 SN2는 백사이드 어택이 특징이고 들어간 친액체와 나온 이탈기는 반대 방향에 있어야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각형 평면에 대해서 들어간 친액체가 아래라면 나온 이탈기는 위에 O-였다가 H를 가져온 거. 그 다음에 들어간 친액체가 아래로 들어갔다면 나온 이탈기는 O-로 위에 그랬다가 H 픽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 재밌는 게 뭐냐면 둘의 관계예요. 자, 들어보세요. 둘 다 안티 첨가된 겁니다. 안티 생성물입니다. 들어간 친액체와 나온 이탈기가 둘 다 안티 위치에 있는데 이것도 안티, 이것도 안티. 묶어서 안티 다이올. 근데 그 다이올이 이웃에 있으니까 안티 원투 다이올. 용어. 그래서 안티가 결과인데
그 안티고리얼린 반응한 생성물의 관계가 이번에는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맞죠? 그리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여기를 공략할 확률이 50, 여기를 공략할 확률이 50. 그럼 생성물도 50대 50. 그래서 결론, 나세미 혼합물.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광학 활성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 뜻이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광학 활성이에요. 각각은 알파 값이 0이 아닌데 50대 50으로 존재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라세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0이 된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반응을 기억하실 때 산조건이건 염기조건이건 생성물은 무조건 안티고리얼림입니다. 요게 또 포인트입니다. 이 반응은 안티고리얼림이 산염기조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요. 그 안티가 같은 생성물을 만들 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다른 생성물을 만들 때가 있는데 그 다른 생성물은 다름 아니라 거울상의 성체가 되고 라세미 혼합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반응은 입체학적으로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반응물이 메조 화합물입니다. 비카이랄이에요. 일반적으로 비카이랄 화합물에서 반응하면 비카이랄 화합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은 비카이랄 화합물에서 반응했는데 카이랄 화합물이 생성물로 생기는 거야. 다만 그 카이랄 화합물이 거울상의 성체 관계로 1대1로 존재하니까 알파 값이 0인 것 뿐이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반응을 표현할 때 이 반응의 생성물은 비카이랄이다. 틀렸어요. 이 반응의 생성물은 카이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응의 생성물은 광학 활성이 있다. 틀렸어요. 이 반응의 생성물은 광학 활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라세미 혼합물이라서.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산성 조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H2O를 써볼게요. 자, 그럼 상상해보세요.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옥소늄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요. 그냥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산염기 반응으로 빠르게 여기 붙어서 옥소늄. 그 다음에 친액체는 그룹 4에 해당하는 물. 됐죠? 물이 여기 공격하면 둘 중에 하나. 여기 공격해도 둘 중에 하나. 됐죠? 그럼 생성물은 똑같아요. 그리고 물이 붙는 순간 고리얼림 하면서 물이 붙었던 자리에 OH2 플러스가 생기니까 H 플러스 재생산 리사이클. 뭐예요? 산 촉매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안티 원투 다이올. 누구랑 동일해요? 여기랑 동일해요. 산 촉매 반응이고요. 생성물은 카이랄이지만 광학 활성은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메커니즘을 구분하세요. 한쪽은 SN2, 한쪽은 유사 SN2. 특히 여기는 지금 뭐만 강조했느냐? 위치 선택성을 강조한 그림이에요. 한쪽은 3차 알코올이 생겼고요. 한쪽은 1차 알코올이 생겼어요. 1차 알코올이 생긴 이유가 뭐냐? 여기가 중요하죠. 유사 SN2이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쪽 탄소를 공격하면서 고리얼림이 일어나는 거야. 단 중간체는 탄소 양이온이면 안 돼요. 옥소늄 상태에서 찌그러진 삼각형 중간체 또는 전이 상태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체 자체가 이미 찌그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이 상태도 당연히 찌그러진 전이 상태를 지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묶으세요. 구조 이성체 중 하나가 주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택적 유기 반응이고, 그 유기 반응이 시그마 결합을 끊고 시그마 결합을 만들었으니까 위치 선택적 치환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위치 선택적 고리열림 반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리열림 반응도 여러 가지 종류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반응은 위치 선택적 고리열림 반응이 치환 반응 형태로 일어난 거예요. 위치 선택적 고리열림 반응이 치환 반응 말고도 또 있습니까? 있어요. 뭐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위치 선택적으로 고리열림을 하는 경우 치환 반응 말고 다른 반응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위치 선택적 고리열림 반응, 그 다음에 그 위치 선택적 고리열림 반응이 다른 기준으로는 위치 선택적 치환 반응이 됐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9장의 마지막입니다. 9장의 마지막은 아직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인데요. 크라운 있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임용시험 정도면 시험 문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이 분자는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분자를 만든 사람인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도 받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박사학위 없이 노벨상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냐면 6.25 때. 부모님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온 적이 있고, 부산 쪽에서 잠깐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듀퐁에서 입사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 없이 노벨상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중요하냐면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지금 이런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반응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반응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CH3BR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NaCn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반응 그룹 3 맞죠? and 메틸 할라이드 반응 조건은 SN2. 그래서 CH3CN 더하기 NaBr. 자, 우리가 손으로 그냥 쓱쓱쓱 그릴 때는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실험실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기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극성 양성자성 용매와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SN2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이온 용매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요. 누구보다? 극성 양성자성 용매보다. 그래? 그럼 난 반응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쓰냐? 첫 번째 DMSO 같은 걸 써봐요. 그러면 반응 속도 빠르고 좋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반응물이 생겼었어. 반응 조건이었고. 근데 여전히 반응 플라스크 안에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렇게가 섞여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용매를 제거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험하면 그런 거 있잖아. 왜? 내가 예전에도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실험을 시켜보면 학생들 보고서 30명 받으면 보고서 다 똑같아요. 반성문이야, 반성문. 어떤 반성문이냐? 수득률이 500%가 나왔다. 수득률이 왜 500% 나왔냐? 집에 빨리 가려고 용매를 덜 드라이 시켰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무게가 같이 들어가고 그게 같이 들어가서 수득률이 500%가 나왔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보고서 내용이야, 그냥 전부 다. 똑같아. 뭐 어떻게 보면 복사한 것 같아, 그냥 전부 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말씀드렸잖아.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실험만 하면 얘가 있던 상태가 이런 상태로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얘를 제거해야 하는데 얘를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제거도 안 됩니다. 보고서도 한 번씩 써봤잖아. 그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요렇게 있던 상태까지는 좋았는데 속도도 빠르고 요렇게 된 최종 상태에서 용매 제거가 어렵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됐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럼 용매를 제거하기 쉽게 하려면 용매 끓는 점이 낮은 걸 쓰면 되겠네. 누굴 쓰면 되느냐?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런 거 쓰면 어떨까? 벤젠 같은 거. 벤젠은 끓는 점이 그렇게 높은 애가 아니거든. 그럼 벤젠으로 싹 바꾸면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만드니까 나중에 얘만 잘 제거하면 쉽게 제거가 되겠네. 그러면 또 그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용매는 극성 용매가 아니에요. 무극성 용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안 녹아요. 이게 안 녹으니까 반응이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반응은 잘 되는데 나중에 제거가 어렵고 얘는 나중에 제거는 쉬운데 반응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탈락.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쓰겠다. 얘를 써서 나중에 용매를 쉽게 제거하게는 할게. 그러면 여기서 반응만 잘 되게 해주면 되잖아. 그때 누굴 넣어주냐? 크라우니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말했어요. 나중에 얘가 있으니까 용매 제거도 쉽고요. 끓는 점이 낮은 용매가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어떠한 효과 때문에 얘가 들어가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빠르게 할 수 있는 근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크라우니스라고 하는 화합물은 고리 화합물인데 고리 안쪽에 공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고리 안쪽 공간, 캐비티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다가 산소의 전자를 집중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산소의 LP 중 한 쌍을 집중 배치를 해버리면 이 안에 전자가 그득한 상황이 돼요. 이 안에 전자가 그득한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지금처럼 이온성 화합물을 얘하고 반응시키면 여기가 전자가 아주 많은 상태니까 여기에 누가 와서 쉽게 캡처가 되냐면 양이온이 와서 쉽게 캡처가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하고 얘가 딴짓거리,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누구의 결합은 굉장히 느슨해지냐면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럼 느슨해진 틈을 타서 누가 비집고 들어가는 거냐? 이 틈을 용매가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뭐냐?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데 벤젠에 안 녹습니다. 그 상황이 뭘로 바뀌냐? 벤젠에 녹아요. 녹는다가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멜팅의 뜻이 있었고 하나는 디졸브의 뜻이 있었는데 지금은 멜팅이 아니라 디졸브의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용매 분자가 용질 분자를 비집고 들어가서 둘러싸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크라우니스와 양이온과 크라우니스의 상호작용이 이런 컴플렉스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용매가 이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용매가 둘러쌀 수 있고 여기를 용매가 둘러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하고 얘가 섞이는 순간 원래 NA는 CN하고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꼬드기냐면 크라우니스가 가서 여기 양이온을 꼬드기는 거지. 나 전자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넘어와. 하는 순간 NA 입장에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전자가 많은 쪽으로 당연히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CN 입장에서는 오라? 얘가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크라우니스한테 NA를 뺏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이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NaCN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지. 그럼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냐면
용매가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화학적으로 뭐라고 한다? 안 녹던 물질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크라우니서가 유기 반응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공업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밑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저 방향일 거예요. 크라우니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냐면 안 녹던 이온성 화합물을 무극성 용매에다가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조합이 있어요. 필요한 조합이 뭐냐? 무극성 용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극성 용질이 안 녹아요. 그러면 그 안에 크라우니서를 같이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안 되던 반응이 된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결합과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크라운 앞뒤로 숫자가 붙어요. 기억하셔야 할 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저걸 제대로 이용하려면 저 숫자를 이해해야 돼요. 크라운 앞에 붙는 숫자하고 크라운 뒤에 붙는 숫자가 좀 다른 의미를 가져요. 뒤에 붙는 숫자 Y는 고리 안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을 하면 X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5면 곱하기 3, 15. 여기가 4면 곱하기 3, 12. 여기가 6이면 곱하기 3, 18. 이 되는데 왜 곱하기 3이냐면 잘 보세요. 이 안에 3원자 한 세트예요. 3원자 한 세트가 누구냐? 탄소, 탄소, 산소 한 세트. 탄소, 탄소, 산소 한 세트. 탄소, 탄소, 산소 한 세트. 그렇게 해서 산소 하나에 탄소 두 개가 묶여서 한 세트예요. 그리고 그게 4세트가 있느냐, 5세트가 있느냐, 6세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 3, 12, 5, 3, 15, 6, 3, 18. 크라우니서가 세 종류가 여러분한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유식하게 발음할 때는 12 크라운 4, 15 크라운 5, 18 크라운 6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숫자 관계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캐비티의 사이즈예요. 당연히 사이즈가 작은 쪽이 있고 사이즈가 큰 쪽이 있는데 누구를 캡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사이즈가 작은 건 사이즈가 작은 쪽에, 사이즈가 큰 건 사이즈가 큰 캐비티에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게 딱 자기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NaCn을 쓰는데 여기다가 12 크라운 4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짝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NA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크라우니서가 누구예요? 위에서 봤지만 15이에요. 사이즈가 맞는 애가. 근데 여기다가 내가 18을 쓰거나 12를 쓰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강한 상호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쓰나 마나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쓰나 마나가 무슨 뜻이냐? 여전히 안 녹게 돼 있어요. 사이즈가 맞는 애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크라우니서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아들어야 하느냐? 아, 여기가 NA니까 15을 썼구나.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KCn을 썼다.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요? 18 크라운 6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용도와 함께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숫자로 구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시험 문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입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9장 얘기 마무리 짓고요. 잠시 쉬었다가 10장으로 가겠습니다.